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과 찬바람은 우리 몸을 잔뜩 움츠리게 만들죠. 또 이렇게 불편한 자세가 오랜 시간 잦아지면 근육과 인대 등의 경직을 불러일으켜서 관절 부위에 뻐근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사용량이 많은 어깨 관절은 이 통증의 빈도가 훨씬 더 잦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어깨 통증 완전 정복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채널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과 관련된 궁금증,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참고해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현대인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수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또 오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자, 오늘 어깨와 관련된 모든 것 한번 낱낱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 이제 눈이 좀 많이 오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빙판길이 되고 그러면 겨울철에 낙상 사고가 좀 유난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손을 잘못 짚다가 어깨까지 다쳐서 오시는 환자분들 많이 보시죠?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지면이 많이 미끄러지고, 네. 그다음에 온도가 급하강하면서 몸이 움츠러들면서 우리의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겨울철이 되면은 넘어지시면서 어깨에 외상성 골절 및 탈구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가 좀 많아집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례 있으시면 하나 좀 가볍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깨 주위 외상성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서 특히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분들 위주로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낙상 사고로 인해서 어깨를 다치셨던 사고, 55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첫 환자분은 55세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병원 오실 때는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졌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못 들 정도다. 그리고 많이 부어서 이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저희가 해보니까 엑스레이만 보도 좀 차이가 좀 골절인가요? 느껴지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네. 이 왼쪽 이 쇄골 부위가 골절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분의 쇄골은 완전히 서로 떨어져가지고 어긋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CT로 우리가 좀 자세하게 검사를 해봤는데 요게 CT를 보면은 요 두 부분이 사실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 네. 그 이유는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안쪽에 있는 쇄골의 골편은 이 흉쇄 유돌 근육에 의해서 위로 당겨지고 또 바깥쪽 쇄골 골편은 인대로 견갑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심한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봐도 뼈가 완전히 어긋나고 이제 서로 마주보지 않은 상태의 변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수술이 좀 반드시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쇄골골절이 있더라도 이제 완전히 어긋나지 않으면 무조건 수술하지 않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분처럼 뼈의 표면이 서로 서로 보고 있지 않으면은 뼈는 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분은 수술 전에 골절 양상을 CT랑 특수한 검사를 확인해서 환자분의 모양에 맞는 이 금속판을 제작하여서 네. 정확하게 골절면을 서로 맞춰서 수술을 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조그만 나사로 정확하게 골편을 맞추고 또 보강하기 위해서 더 큰 골절판과 나사로 맞춘 수술 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수술은 잘 네. 되고 이제 수술은 잘 돼도 재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절 수술은 뼈가 잘 붙으려면은 이제 고정 기간 보통은 한 4주, 뭐 길면 8주까지도 고정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관절 부위는 좀 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가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했기 때문에 4주부터 어깨를 운동 범위를 살살 재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주부터는 완전히 일상생활을 복귀하고 네. 운동은 한 4개월부터는 가능했던 비교적 결과가 좋은 환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55세는 현재 시대에서는 젊은 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반 지나고 나서 이 고정물도 제거하고 나서 뼈가 잘 유지되고 현재는 일상생활과 운동으로 다 복귀를 하신 환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행여나 이제 오늘은 좀 비가 오던데 혹시라도 눈이 오거나 좀 빙판길이 되면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 주변에서는 이제 뭐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시다가도 넘어지셔서 뭐 얼굴까지 크게 다친 분들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겨울에는 더더욱. 맞습니다. 예. 겨울에도 그렇고 최근 한 5년 전동 킥보드를 많이들 타시면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서 방금 전과 같이 쇄골 또는 어깨 외상성 골절과 탈구로 환자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또한 겨울이 되면은 이 길이 미끄러지니까 전동 킥보드로 다쳐서 오신 분들이 급증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게 좀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사례 있으시면 하나 더 만나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환자는 조금 젊은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이제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도 아까 환자랑 비슷하게 어깨가 너무 아프고 팔을 못 올리겠다고 오셨습니다. 근데 조금 손상된 위치는 다른 게 우리가 검사한 엑스레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요 왼쪽 화면이 정상 어깨 네. 쇄골과 어깨뼈에 이 우리가 견봉이라고 견쇄관절인데 여기는 서로 뼈가 마주보고 있는 게 보이십니다. 네네. 하지만 오른쪽 어깨를 보시면은 조금 뭐가 좀 다르죠.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사이가 안 좋게 예. 멀어져 보입니다. 상당히. 네네. 여기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쇄골이 지금 탈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쇄골은 원래는 이 견갑골에 오구돌기랑도 인대가 있고 두 개가 또 견봉이랑도 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긋나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견쇄 탈구, 즉 골절이 아닌 인대 파열을 위한 탈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분의 CT를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 CT를 보시면은 자세히 이 공간이 벌어진 게 보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인대가 오구돌기랑 쇄골을 그리고 쇄골과 견봉을 이어줘야 되는데 다른 환자분의 CT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은 석회가 있던 다른 나이가 좀 많으신 환자분이신데 원래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공간이 이렇게 넓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탈구가 되니까 이제 변형이 생기고 이분은 급성 탈구로 통증이 너무 심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MRI 다음에 사진이네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인대에 대한 평가를 MRI로 이제 해봅니다. 이런 분들은 보시면은 요게 아까 말한
쇄골과 오고돌기인데 요 시커먼 구조가 인대입니다. 원래는 두 뼈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만큼 완전히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견봉과의 인대도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됐을까요? 이런 견쇄관절의 탈구는 수술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히 있습니다. 다양한데 보통은 급성으로 골절이 된 젊은 분들은 인대를 직접적으로 봉합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간만 이렇게 모아놔줘도 잘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가 이제 CT랑 MRI 평가를 보고 젊고 인대 상태가 좋으셨기 때문에 인대를 다시 만들진 않고 본인 인대를 다시 붙여주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엑스레이랑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쇄골이 위로 떠있던 쇄골이 아래로 많이 눌려 있는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대는 서로 가까워지면서 급성기에는 수술을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분은 수술이 잘 돼서 마찬가지로 재활을 고정 기간을 6주 정도 지나고 인대가 좀 더 아문 다음에 재활을 열심히 하고 6개월 후에 이제 많이 눌렀던 이 쇄골을 우리가 금속판을 제거한 다음에 보시면은 정상인 반대쪽 어깨랑 거의 똑같은 위치에 유지가 잘 되고 일상으로 거의 정상적인 복귀, 평소에 본인이 좋아했던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잘 회복하였던 환자이십니다. 네, 자 견갑골, 쇄골, 인대 파열 그리고 탈구가 있었던 20대 환자분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운동 활동의 범주가 넓은데 그런 만큼 다치고도 부상 당하기 좀 쉬운 관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손을 쓰고 어깨를 쓸 수 있으면서 많은 거를 우리가 이룩하고 이제 우리가 운동도 뭐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어깨 관절은 이 작은 견갑골의 동그란 뼈 위에 큰 공 같은 팔뼈가 올라간 관절입니다. 네. 그러하여서 우리가 운동 범위도 상당히 넓고 다만 또 그만큼 불안정성이 심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어깨 관절은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 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뼈를 안정화시키는 이 동적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 힘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육과 힘줄은 회전 근육 힘줄로서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힘줄들을 좀 우리가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일을 하고 또한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힘줄은 우리 어깨 위에 있는 극상근 힘줄입니다. 네. 이 극상근 힘줄의 역할은 우리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때 위로 회전을 시켜주는 회전 근육의 힘줄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골프 칠 때 또는 테니스 서브할 때 우리가 팔을 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하고 또 네. 너무 반복적으로 이런 운동하다 보면은 또 손상이 될 수도 있는 힘줄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쉽게 끊어져 가지고 수술이 필요한 힘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깨 뒤 후방부에는 2가지 회전 근육과 힘줄이 있습니다. 더 위에 있는 힘줄은 극하 근육의 힘줄이고 아래의 근육은 소원근의 힘줄입니다. 이 힘줄들의 역할은 어깨를 우리가 밖으로 돌릴 때, 이 테니스 선수가 서브할 때 뒤로 제낄 때 또는 야구 선수가 마지막에 공을 던지기 직전에 돌릴 때 또는 외회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회전 근육의 힘줄입니다. 반복적으로 야구 선수들 또는 뭐 테니스 선수들은 이 힘줄이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회전 근육은 우리 어깨 앞쪽에 있는 회전 근육으로서 우리가 어깨를 안쪽으로 돌릴 때 작용하는 견갑하근의 힘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영 선수처럼 마지막 스트로크를 할 때 안쪽으로 물을 세게 밀 때 이제 작용하는 힘줄로서 앞에 넘어져 가지고 앞에 어깨가 심하게 아픈 경우는 이 견갑하근의 손상도
의심을 해 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4개의 근육, 어떨 때 사용이 되고 어떨 때 또 다칠 수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더 아픈 어깨,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또 어깨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수건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연결 도와드릴 거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여성분 주부라고 하셨어요. 어깨가 가끔 불편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빨리 좀 가보셔야 할까요? 어떨까요? 네, 그리고 현재 이 환자분은 지금 60대 주부로서 어깨 통증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심해지셨는데 네. 이런 경우는 통증의 기간이 중요하겠습니다. 어깨를 이제 좀 덜 사용하시고 한 1, 2주 동안 보존적인 치료, 집에서 온찜질 해보셔도 되고요. 그 후에 증상이 많이 완화되면은 꼭 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깨 통증이 2, 3주 이상 지속되고 악화되고 더 심해져 가지고 팔을 올릴 때, 돌릴 때 또는 옷 입을 때도 힘들어지면은 꼭 병원 가서 어깨 전문의의 진료를 보셔서 이게 정말 회전 근육의 문제인지 혹은 드물게는 또 목에서 오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방사 통증인지 감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부위에서 오는 통증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가능한 빨리 좀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사연 접수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 스노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어깨에서 두둑 소리가 났다고 해요. 어제 헬스한 후부터 어깨가 많이 이제 아프다, 통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진통제까지만 지금 드셔보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주 정도는 좀 통증 양상이 줄어든 양상이면은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나이가 조금 더 젊으신 40대 남자분으로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친 경우는 보통은 저도 젊을 땐 타봐서 알지만 네.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젊은 40대 남자분들은 회전 근육보다는 이 뽀빠이 근육의 힘줄 하나가 어깨로 들어가서 이두장근육이라고 그 근육의 힘줄이 어깨에서 손상이 미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주 쉬어가지고 통증이 완화된 정도의 손상이면은 병원을 꼭 안 가셔도 됩니다. 그쵸. 하지만 통증이 악화되고 또 이분은 자세히 보면 헬스를 할 때 더 악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분들은 헬스장 가서 벤치프레스 또는 푸시업 같은 하중이 많이 가는 무게를 들 때는 이 뽀빠이 근육의 힘줄이 생각보다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얇습니다. 그 힘줄이 반복적인 손상이 될 수 있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꼭 그 힘줄 손상이 아닌지 또는 조금 더 드물지만 관절의 와순 손상 같은 경우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 또는 어깨가 살짝 빠진 느낌이 계속 드신다면은 어깨에 불안정성, 미세한 탈구 증상이 아닌지도 감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저희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빙판길에 일단 넘어지게 되면 어깨 다치는 경우도 있고 뭐 쇄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팔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서는 이제 어깨도 아프지만 이제 팔을 못 든다고 표현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제 손이
어깨보다 높이 안 올라간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환자분들은 팔이 안 올라가요, 너무 아파요 오십니다. 맞아요. 다음 환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64세 여자 환자로 마찬가지로 빙판에 넘어지셔서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아픈 위치를 물어보니까 어깨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아파하셨습니다. 네. 한번 엑스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어깨 관절이라고 하면은 요 윗부분 동그란 뼈랑 견갑골이 맞는 관절인데 아래쪽에서 이 긴 우리 위팔뼈 또는 상완골의 간부가 완전히 푹 부러졌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항상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골절도 골절이지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요골신경이 이렇게 돌아가서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골절만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네. 요골신경에 손상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치료를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요골신경 손상은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상완골 골절, 요골신경 손상 없는 골절로 진단을 하고 보면 뼈가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각형성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이분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수술적 치료를 정하고 바로 다음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자, 수술 후의 모습 확인해 보죠.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도 한 두세 가지 되겠는데 이분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골수정, 쉽게 말하면 못 같은 우리가 수술기구로 길게 이 골절을 잡아주면은 건물의 철근 구조처럼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뼈를 모아주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 뼈를 잘 붙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분도 1년 지나고 나서는 스스로 뼈가 다 붙어가지고 우리가 고정물도 제거하고 잘 팔을 사용하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고정물을 보통은 무조건 다 제거를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물을 제거 꼭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자주 받는 네. 질문인데 네.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수술의 부담이 높으신 분들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여자분들은 수명을 1등으로 이제는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하나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분처럼 60세 때 수술하셨는데 평균 한 88세까지 사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고정물을 유지하는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또 넘어지면은 고정물 주위로 또 더 큰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여명 앞으로 기대 수명이 한 10년 이상인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완골 골절이 있었던 6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살짝만 넘어져도 집에서도 막 골절이 생기잖아요. 네, 크게 다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르신들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지고 다치지만 젊은 사람들은 뼈 자체가 즉 골밀도가 높고 그러니까 뼈가 튼튼한 뜻이죠. 그리고 그 뼈를 싸고 있는 근육들의 질이 좋고 두께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아프긴 하지만 골절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뼈의 단단한 정도, 즉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의 양과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의 발생률이 훨씬 젊은 사람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저희가 연세 많으신 환자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84세 여성분이시네요. 이제 84세 이제 고령 여자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치셨는데 이 환자분 표현은 어깨가 넘어지면서 너무 아프고 이제 팔이 안 올라가 마비까지 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환자분은 이제 오른쪽이랑 비해서 보시면은 여기 상완골이 이렇게 오른쪽은 정상이신데 왼쪽은 뭔가 이만큼 뼈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뼈가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쪽에 있는 뼈에 단단한 정도가 되게 좀 먹은 것처럼 쉽게 말하면 골다공증 비어있는 것처럼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있기 때문에 골절이 생겨도 이렇게 큰 결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추가 검사를 해보니까 CT에서도 이만큼 뼈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연세도 많고 하셔서 골밀도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수치면은 골다공증으로 판단하는데 마이너스 3.4 허리에서 고관절에서 거의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골다공증이 심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할 때도 골다공증에 대한 환자분의 상태도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도 나중에 같이 병행하기로 환자한테 설명드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뼈를 그냥 다시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뼈가 너무 약하면 이 금속판의 고정력이 떨어져서 다시 부러져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여 환자분은 우리가 뼈도 다시 맞췄지만 여기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여기 안에 네모난 막대기 같은 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 뼈에 기둥을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으로 뼈가 너무 약해서 안에가 다 비어 있는 84세 여자 환자분이셔서 우리가 뼈도 원래대로 이렇게 맞춰 드렸지만 네. 안에는 긴 막대기 같은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인공뼈를 넣어가지고 더 뼈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이런 연세가 많으시고 골다공증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맞추면은 요 뼈가 다시 부러져가지고 재수술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깨 기능이 조금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골다공증에 대한 고려도 하고 치료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분은 다행히 1년 후 뼈가 잘 붙어서 이런 경우는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가 또 고정물을 제거하면은 다시 또 무너질 수 있어서 금속물을 제거하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네.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우리 또 내과 원장님이랑 같이 상의해 가지고 골다공증 치료도 계속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8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어깨 통증, 어깨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는 분들 생기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로 또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시고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앞구르기를 한 후에 어깨가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 자고 나니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셨어요. 아파서 다시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좀 치료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은 젊은 남자분이 자전거 타다가 이제 앞으로 넘어지시면은 보통 자전거 타다가 아까 두 번째 환자분처럼 쇄골이 이제 조금 인대가 손상이 된 걸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하게 이제 완전히 탈구되면 아마 병원을 바로 가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대가 붙어 있지만 늘어난 상태면은 본인이 어깨는 약간 움직일 수 있다고 아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깨는 움직이지만 통증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을 먹고 통증만 심하지 않으면은 네. 2, 3주 지나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2, 3주 이상 되고 아니면은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팔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이분처럼 통증이 한 며칠간은 좀 지켜보고 가라앉는 양상이면은 병원을 꼭 안 가셔도 젊은 분들은 잘 회복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하고 밤에 누우면 어깨가 쑤셔서 잠에서 자주 깬다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해보신 적이 있고 이제 뭔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50대 여자분이시면은 꼭 다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으로 오십니다. 방금 이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통, 즉 밤에 더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도 자세 문제와 또 밤에 되면 이제 우리가 누워 있으니까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어깨에 이제 딱 통증을 잘 느끼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오래되신 통증이라면은 왜 통증이 어깨가 똑같이 아프더라도 이게 오십견, 즉 어깨 관절막이 많이 굳어가지고 운동 범위가 줄어든 단순한 오십견인지 또는 회전 근육에 손상이 이제 있어가지고 생기는 2차적인 오십견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 대한 어깨 통증인지 아까 말씀드린 꼭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어깨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깨가 아프다고 표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2, 3주 이상 되면은 꼭 정확한 어깨 통증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장기적으로 환자 어깨 회복과 통증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깨 뭐 통증 또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어깨가 다친 사례들 저희 만나보면서 여러분께 이런 치료법이 좀 적합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분들처럼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이수건 원장님과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또 치료 사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이분은 63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저희 병원에 하시는데 이분도 왼쪽 통증은 똑같이 너무 심한데 모양도 좀 바뀐 것 같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검사를 해봤더니 네. 이제 왼쪽이셨는데 오른쪽처럼 이 동그란 상완골이 요 안쪽의 견갑골과 서로 마주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동그란 뼈가 여기서 빠져나와 있으면서 자세히 보시면 다른 뼈 조각들이 여러 가지 파편들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진단을 어깨 탈구 및 골절로 조금 심한 외상성 손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의 문제가 여기 아래는 우리가 신경들이 많이 모인 상완 신경총이 있습니다. 어깨뼈가 빠지면서 동그란 뼈 빠지면서 이 신경들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원래 위치로 다시 넣어주는 게, 즉 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분 다행히 오실 때는 손에 마비는 없었지만 통증이 심하고 어깨가 저리다고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어깨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 조금씩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제 응급으로 저희가 어깨를 먼저 맞췄습니다. 맞추고 나서 이제 환자분 통증은 좀 가라앉았는데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이 골절에 대한 탈구를 일단 치료한 거죠.
탈구를 다시 원래대로 맞춘 정복은 이제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하게 골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탈구된 걸 넣고 CT를 찍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파편들이 너무나 많이 골절이 여러 가지 파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골절을 우리가 분쇄 골절이 하는데 이 골절의 파편들의 문제는 뭐냐? MRI 보시면은 이 골절도 골절도 문제지만 이 파편들은 아까 저희가 소개해 준 회전 근육 힘줄도가 연결된 뼈들입니다. 이 파편들을 원래 위치로 안 맞춰주면은 나중에 어깨 운동 범위도 줄어들고 만성 통증도 지속되며 또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회전근 파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게 뼈도 맞추지만 힘줄에 붙는 뼈들도 원래 위치대로 최대한 다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있는 파편들, 골절들을 이 사진 보면은 뼈도 맞췄지만 동그란 모양이 다시 회복된 거는 우리가 골편들을 최대한 우리가 힘줄을 이용해요. 다시 원래 위치대로 맞춰줘서 잘 수술 직후의 엑스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고정 기간을 거쳐서 재활을 열심히 하여서 현재는 이제 뼈는 붙고 더 다시 빠지진 않고 63세로 젊은 편이셔가지고 금속판과 나사를 다 제거하고 현재는 잘 어깨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 보시면서 나의 경우랑 좀 비슷한데 어떻게 치료했는지, 어떻게 치료해서 좋아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환자들마다 치료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아픈 어깨, 그 원인은 무엇인지, 통증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84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다음 환자는 84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저희 저한테 어깨 통증을 원래 다니셨던 환자분이신데 이날은 미끄러지면서 어깨가 너무 아프고 팔을 변형이 왔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분이 다치기 전에 저한테 이제 다니셨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골절은 없고 관절염이 이 보시면 동그란 뼈랑 좀 견갑골이 붙어 있죠. 네. 이게 관절염일 때 나타나는 관절면에 협소가 생긴 겁니다. 이분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너무 아플 땐 주사를 맞으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골절이 되면서 이제 뼈까지 부러져서 저한테 내원하셨습니다. 아까 분들과 비슷하게 어깨 주위, 상완골의 골절은 맞지만 이분은 우리가 고려할 게 이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로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쇄 골절은 아까 분들처럼 똑같이 있었고 다만 이 관절면이 거의 뼈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붙어 있는 관절염이 거의 4단계까지 진행된 네. 어깨 관절염 환자에 대한 골절 치료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골절을 맞추고 금속판을 댈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환자가 뼈는 붙더라도 어깨는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 2차적인 수술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시고 분쇄골절이고 관절염이 심하셔서 이분은 우리가 환자랑 상의한 다음에 MRI 찍었습니다. 그래서 골절과 또 관절면이 다 붙어 있고 연골 하나도 안 남아 있는 심한 관절염 환자로서 이분은 우리가 골절을 다시 뼈를 붙이지 않고 아예 새로운 관절을 넣어주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공관절을 넣어주면은 원래 있었던 관절에 대한 통증도 좋아지고 골절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8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 다음 또 치료 사례
네, 치료사를 만나보기 전에 지금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40대 남성분이시고 반복적인 팔을 사용한 이후에 어깨 통증이 시작이 됐고 팔을 옆으로 들 때 짜릿한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까지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40대 남자분이시고 지금 팔을 들 때 주로 아프다고 표현하시면은 회전 근육 증후군, 즉 힘줄에 이제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아주 심한 손상은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이제 증상은 확실히 있어가지고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창기 때 힘줄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약물 치료 또는 운동 치료로 힘줄이 뼈 사이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운동 치료와 약물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권유해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꼭 40대라도 너무 오래 아프셨던 분들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젊은 분이시더라도 검사해 보면은 한 10명 중에 1명 또는 2명 정도는 힘줄이 이미 파열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힘줄 파열이 발견되면은 초창기에 수술하면은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통증이 좀 가라앉아 가지고 한 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오시면은 그 힘줄 파열이 이미 더 진행돼서 오시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사례 만나보기 전에 어깨 관절과 관련된 사진을 주셨는데 이거 어떤 거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하셨죠? 네, 이제 제가 이제 예. 주로 어깨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어깨가 아파요 하고 오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제 어깨라고 하고 광범위하게 이제 표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어깨가 어딘지를 이제 저희가 가끔 환자들한테 여쭤보고 그럼 어깨 아프시면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바깥쪽이 아프십니까? 아니면은 목 근처에 내려오는 어깨 부위가 아프십니까? 또는 가슴 앞부분이 아프십니까? 뒷부분이 아프십니까? 꼭 여쭤봅니다. 이 통증의 위치만 봐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병원 안 오시더라도 내가 평소 어디가 아픈지 따라서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 어깨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네.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회전 근육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전 근육 아프다고 하신 분들은 주로 요 삼각근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 목선에서 내려오는 외측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또는 팔을 올릴 때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십니다. 반면에 목에서 신경이 늘어서 아프신 분들은 주로 목에서는 승모근 쪽 또는 어깨 후방부가 많이 아프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치로만 봐도 내가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디에서 오는 통증인지 약간 감별이 맞아요. 되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저희가 외상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어깨가 이제 아파서 다쳐서 오시지만 이제 혹시 넘어지시면 안 되겠지만 넘어졌는데 내 위치가 어디 아픈지 봐서 이제 약간 안쪽 위쪽이면은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콜라본이라 합니다. 와이셔츠에 칼라가 있는 위치라서 쇄골 골절인지 또는 우리 변형이 생겨가지고 이쪽이 볼록 튀어나오면은 쇄골이 탈구된 건지 또는 조금 아래쪽으로 심하게 아프면은 이 상완골의 골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크게 이 쇄골과 상완골과 견갑골의 뼈가 어깨 관절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위가 아프시면은 꼭 어깨 전문의한테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있나요?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예, 네. 이거 이제 같은 그림이긴 그래서 한데. 똑같은 그림 예. 이제 뼈를 보여드렸고 요 뼈는 이제 인대와 이 회전 근육에 들어서 네. 이게 안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다치면은 인대 다칠 수 있고 또는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힘줄이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가 아픈지 따라서 우리가 이게 회전 근육의 문제인지 또는 다른 인대 문제인지를 한번 판단하는데 환자분들도 이제 이제 어깨는 이 회전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손상이 올 수 있구나
알면은 이제 내 통증의 위치를 보고 네. 병원을 언제 많이 아프면은 어디로 가셔야 될지 아마 좀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목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인지 정말 어깨 문제가 생겨서 오는 통증인지 이 통증이 오는 부위별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네. 자, 70대 환자분이신데 청소하다 다치셨다고요. 예, 이분은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겨울에 눈이 와서 청소하다가 넘어지셨는데 마찬가지로 어깨가 너무 아파졌습니다. 이분은 근데 조금 다른 양상의 손상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키고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아까랑은 좀 다르게 오른쪽에 다치신 건데 크게 심하게 막 뼈가 막 어긋나고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이랑 다르게 오른쪽에는 조그만 하얗게 보이는 뼈 조각이 있습니다. 네네. 이 조각이 뭐 그냥 석회인지 아닌지 할 수 있겠지만 다쳐서 오신 분들은 석회성 병변이라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외상성 골절입니다. 다만 단순한 골절이 아닌 아까 말한 회전 근육의 힘줄이 뼈를 물고 원래 위치에서 안쪽으로 당겨간 골절입니다. 이분의 CT를 보면은 여기 붙어 있어야 될 골편이 완전히 힘줄에서 말려 들어간 게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 골편이 작더라도 꼭 원위치로 다시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회전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어깨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여 이분은 CT랑 MRI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이십니다. 요 조그만 하얀색 부분이 아까 엑스레이상 보였던 뼈입니다. 네. 거기에 붙어 있는 요 구조가 회전 근육의 힘줄입니다. 원래는 여기 잘 붙어 있었을 때는 이 동그란 뼈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은 팔을 들 때 제한이 생기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하여 이분은 이 회전 근육의 힘줄을 이용하여 원래 위치대로 다시 맞춰주는 관절경적, 즉 크게 상처를 열지 않고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떨어져 나간 힘줄을 다시 원래 위치로 넣어주는 관절경적 정복술을 조금 다르게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속판과 뭐 나사를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힘줄만 이용하더라도 원래 떨어져 나갔던 뼈와 힘줄을 원래 위치로 눌러주는 수술만 해도 정복을 하고 어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렇게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신 분들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여주시죠. 60대 남성분이시고 어깨 관절이 뻣뻣하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가 힘들며 통증 때문에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다음 단계 치료법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제 60대 남자분이시고 이제 팔을 들 때 주로 아프시고 이런 경우는 주로 어깨 회전근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깨도 무릎보다는 빈도는 낮지만 관절염이 또 올 수가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아프셨다면은 엑스레이와 이제 MRI 등을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이게 힘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관절 연골의 문제인 건지도 60대면은 감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주사 치료 받고 좋아하시면 굳이 또 검사 안 하겠지만 이미 주사 맞으셨는데 계속 아프셨으면은 정확한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는 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한번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 전화 주셨고 작년에 넘어지면서 다친 이후에 어깨 통증이 계속됐고 최근에 초음파 검사에서 어깨 힘줄 2개가 파열됐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한방 치료, 약물 치료 병행하고 계신데 이게 파열됐으면 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심한 골절 환자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넘어지면서 골절 안 돼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좀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거나 뭐 1년 동안 고생하시거나 계속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은 방금 이분처럼
힘줄이 1개 또는 2개, 심하면 3개 이상 끊어져 가지고 거의 어깨 일을 못 하면서 통증도 통증이지만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도 다시 원래 위치대로 봉합할 수 있는 상태가 맞는지, 아니면은 정말 심한 오래된 만성 파열은 다시 봉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세 많으신 고령 환자에서는 봉합하지 않고 인工관절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젊으신 환자분들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그러면은 봉합하지 못하면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른 힘줄을 이용해서 이전술, 그러니까 내 다른 건강한 힘줄을 이용해서 봉합하지 못한 힘줄을 보강시켜주는 이전술이 필요한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꼭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어깨 통증 또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상 환자 위주로 했으니까 꼭 겨울철이기도 해서 저희가 오늘 외상 환자를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면이 너무 미끄럽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뼈도 약하고 근육이 약하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외상성 아니더라도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특히 한 3, 4주 이상 아프신 분들은 이 어깨 통증의 원인이 정말 어깨, 관절이나 힘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목에서 오는 방사통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꼭 전문가, 어깨통은 척추, 경추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외상 어깨 환자들의 이제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